오랜 전통의 내린 솜씨, 건강하고 정직한 착한 음식, 자연과 함께하는 몸과 마음의 치유, 고향의 집밥으로 불리는 농가 맛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로 만든 안전한 먹거리, 농촌의 맛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전국 방방곡곡 식도락 여행, 샅샅이 깨알같이 소개해드리는 김생민의 농담 9,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생민의 농담 9 김생민입니다. 최근 여행과 음식, 서비스, 문화 등 공통적인 마케팅 코드는 단연 힐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맛집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번쩍번쩍 화려하고 비싼 집보다는 소박하고 담백한 풍경이 있고 신선하고 착한 먹을 것이 있는 전국의 농가 맛집을 찾아서 떠나볼까 합니다. 고향의 볼거리와 건강한 식재료, 거기에 어머님의 손맛이 더해진 농가 맛집, 꽁꽁 숨어있는 두메 산골까지 샅샅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그리우십니까? 농가 맛집 베스트 9, 지금 바로 9위부터 공개합니다. 보성하면 녹차, 녹차하면 보성이죠. 그 명성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보성의 차양 머문 보성예가가 농가 맛집 9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성예가의 별미는 녹차 삼합이죠. 새콤한 김치에 콤콤한 홍어, 거기에 녹돈 삼겹살을 얹어 환상의 삼합 하모니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인장이 직접 빚은 강화주가 일품인데요. 녹차 삼합에 강화주 한 잔의 운치를 담아 보성 녹차밭의 풍경을 안주 삼아 마시면 정말 끝내주겠네요. 네. 강화주는 100% 국내산 찹쌀에 생강, 대추, 곶감, 강활 등의 부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보리 증류수를 덧술로 사용해서 목넘김이 부드럽고 끝맛이 개운한 민속주입니다. 이거 맛집 소개하는 날은 좀 뭐라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디님? 진짜 이거 정말 얘기만 하면서 상상하니까 너무 배고파요. 벌써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9위인데요. 정말 알았어요. 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가서 먹어야겠고요. 농가 맛집은 가서 먹어야 제맛이다. 일부러 준비 안 한 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런 맛을 본다는 거는 맛과 함께, 공기와 함께, 그리고 경치와 함께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전남 보성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농가 맛집 베스트 9, 8위는 충북 단양입니다. 수리수리 봉봉, 마치 주문을 외우듯 재밌는 이름인데요. 맛집 앞산에 수리봉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주인장의 센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메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수리수리 봉봉의 별미는요, 산야초 오리백숙과 산야초 밥상인데요. 메인 음식보다 더 소문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야초 짱아찌, 두릅, 곰취, 엄나무, 고들빼기, 뚱딴지 등의 산나물은 인근 산에서 직접 채취를 합니다. 저온 숙성으로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져서 별미 중에 별미라고 하네요. 산야초 짱아찌 제조 방법은 특허 출원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그걸 알고 안주인 아줌마가 산야초 함박 스테이크를 개발해서 어린 손님들 입맛까지 꽉 잡으셨다고 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가족과 함께 기분 좋은 단양 팔경 유람을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상을 물린 후 나오는 후식도 대박입니다. 37가지 산야초를 발효시킨 효소 음식으로 완전 웰빙인 거죠. 산채에 전기를 먹은
뭐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수리수리 봉봉해서 입맛도 찾고 원기 회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가 맛집 베스트 9. 7위는 경북 영주의 무섬 골동반입니다. 영주 스토리는 내성천과 서천이 합류해 마을 전체를 태극 모양으로 휘감아 흐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섬처럼 보여서 무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퇴계 이황 선생이 풍기 군수로 부임해서 영주의 선비 정신과 유학을 다시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맛도 맛이지만요, 일단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비의 격식을 마주하는 이곳에 세워진 무섬골 동반은 음식에도 격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아끼던 이황 선생님이 어렵게 살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지역에서 많이 나던 콩을 늘 밥상에 올리게 했는데요. 그 어진 마음이 담긴 콩나물과 콩자반의 소박한 밥상, 여기에 다다미국을 함께 올린다고 합니다. 다다미국은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팥잎에 생콩가루를 묻히고 무와 콩나물, 냉이를 넣어 끓인다는 것, 담백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 하나도 어떻습니까? 선비스럽지 않습니까? 다음 메뉴는요, 음식의 양을 불리기 위해 콩을 넣어 반죽하고 가늘게 뽑은 것을 미덕으로 하는 무섬 세면인데요. 낭비를 부끄러워한 퇴계 선생의 의의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 시절 퇴계 선생의 밥상이 너무나 소박했기 때문에 무섬 골동반에서는 편육과 칠철판, 황태구이, 정광, 인삼장아찌 등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영주를 지나시게 된다면 무섬 골동반에 꼭 들르셔서 선비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로 한번 삼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농가 맛집 베스트 9, 6입니다. 네, 제주도는 언제 어디를 몇 번이나 가도 참 좋은 곳이죠. 예. 용왕 난드르는 그 중에서 제주 올레길 8코스가 끝나고 9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레꾼들의 지친 발걸음과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곳이죠. 용왕 난드르란 이름은 용왕이 나신 들, 예, 바다로 넓게 뻗어간 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의 별미도 바다 향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바다 향을 내뿜는 주인공은 바로 보말인데요. 보말은 청정한 제주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바다에서 물질을 해서 잡아 올린다고 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직접 물질을 해서 잡으신다고 하네요. 보말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춘 보말죽, 용왕난드르의 인기 메뉴입니다. 한번 맛을 보면 멀리 서울에서부터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때마다 찾아오는 마니아 손님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1, 2월 겨울철에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말죽과 함께 보말 수제비, 보말 강된장 비빔밥까지 푸짐한 제주의 향토 상차림을 맛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천천히 올레길을 걸으며 그 맛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 맛집 베스트 9, 5위입니다. 양반의 고장 안동, 그곳에 잘 어울리는 안동 화련입니다. 한겨울을 버텨내는 연의 기계가 선비를 꺾이지 않는 기계와 닮았다고 할까요? 안동 화련의 별미는 단연 연잎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넓은 연잎에 오곡과 연자, 대추, 은행 등을 넣어서 무쇠솥에 찌는데요. 곱게 쌓인 연잎을 풀면 그윽한 향기와 함께 건강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밥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연잎은 미용과 정력, 연뿌리는 빈혈과 설사, 위궤양의 특효라서 연은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는 재료입니다. 네, 이거 너무 웰빙 아닌가요? 네. 풀만 올라오니는 식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시죠?
고기를 씹어야 밥을 먹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연저 육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돼지 오겹살을 연잎에 싸서 찐 다음 들기름에 볶고 주인장이 만든 특제 소스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손님들 입맛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면서 호언장담을 하시네요. 농가 맛집 안동 화련에서는 연을 직접 재배하는 만큼 연꽃잎부터 뿌리까지 정성스럽게 키워 착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그윽한 자태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뿌리부터 꽃잎까지 좋은 것으로 몸을 씻어주는 연. 농가 맛집 안동 화련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농가 맛집 베스트 9 4위 갑니다.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분다는 괴산군 얼음골. 이 지역 이름을 딴 얼음골봄은 그 추운 얼음골에 봄을 불러오는 농가 맛집입니다. 얼음골봄, 이곳의 별미는 지친개로 만든 약초 오리백숙인데요. 지친개는 약재로 쓰일 만큼 몸에 좋다는 박달산의 약초입니다.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한 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친개가 맛은 엄청나게 쓰지만 성질이 서늘해서 열을 내리고 해독을 하는 작용이 있고요. 붓기를 가라앉히고 어혈을 없애는 데도 특효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내가 지친개를 먹어봐서 아는데요. 이거 진짜 쓴맛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거 음식에 넣어도 됩니까? 사람들도 이게 맛이 써서 좀 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인장이 지친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해요? 쓴맛을 우려내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비법이 있겠죠 뭐. 그러겠죠. 얼음골봄 주인장께서 개발한 방법이 있답니다. 쓴맛이 강해서 음식에 지친개를 넣는 것을 꺼려하니까요. 콩가루를 버무려서 오리백숙에 올린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쓴맛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쌉싸름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요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콩가루에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지친개 오리백숙, 여름철 보양식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잊을 뻔했는데요. 주인장이 키우는 사과 과수원이 있어서 과수원 구경은 물론 사과 고추장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얼음골에서 몸보신도 하고 자연과 함께 쉼을 누리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 맛집 베스트 9 3위입니다. 바닷물이 나가면 육지로 연결되고 들어오면 섬이 되는 이곳. 섬의 생김새가 마치 곰 같다고 해서 곰섬이라고 불리는 태안 신혼리 마을입니다. 태안에 정말 내노라 하는 네 종가의 며느리들이 모여서 만든 곰섬 나루는요, 폐염전에서 자생한 함초를 채취해서 토속 음식에 접목시켰습니다. 함초는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로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데요.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쓰이죠. 곰섬나루의 별미는 그 함초를 4년간 묵힌 함초전과 전통 간장으로 태안의 명물 꽃게를 담궜는데요. 이름하여 함초 간장게장입니다. 맛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야말로 특별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더 1박 2일에 소개돼서 유명해진 태안 개국지죠. 게도, 능쟁이, 박하지, 배추, 젓갈, 새우 등 가을 거지를 한 후에 남는 자투리들, 버리자니 아깝던 재료를 모아 탄생한 알뜰한 음식입니다. 오래전부터 집에서 먹었던 향토 음식으로 깔끔하고 시원하고 그런 국물 맛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소금으로 간을 해서 꾸덕해진 우럭을 쌀뜨물로 끓여내는 우럭젓국인데요. 끓일수록 생겨나는 감칠맛이 제맛이라고 하네요. 싱싱한 해산물과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승부하는 곰섬나루, 그 특별한 고향의 맛을 오래오래 전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농가 맛집 베스트 9,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본문입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찾아가서 일단 맛보고 소개하는 이런 컨셉으로 바꿔야 돼요.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이게 심하게 설명만 하려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농가 맛집 베스트 2위는 강원도 철원의 대득봉으로 선정됐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식전에 나오는 철원 특산 찰옥수수로 입맛을 돋구고요. 송화액으로 속을 다스려 정기를 제대로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두릅장아찌, 삼배추김치, 맛있겠네요. 계절나물과 물김치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대득봉의 별미는 오대두릅밥. 오대두릅밥은요, 고려시대 해원이 궁의 왕에게 바쳤던 상차림으로 두릅잎을 다져 넣고 지은 밥에 두릅나물을 얹어서 강된장에 비벼서요, 곰취에 싸 먹으면은 신선이 부럽지 않은 그런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릅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보름 동안 가장 맛이 좋으니까요, 봄이 다 가기 전에 그 맛을 한번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 봄이 지났다고 해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맛있는 그 짧은 시기에 가장 싱싱하고 여린 것을 채취해서 남다른 저장법으로 1년치를 보관한다고 해요. 특히 대득봉의 쌀과 그 외 식재료는 대득봉 기슭에 30만 평에서 직접 재배한 철원 오대쌀과 그 외 식재료로 최고의 맛과 건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득봉은 195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상해란 이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서울상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백골부도 앞에서 42년간 군인들의 쉼터였던 서울상해가 바로 그곳입니다. 주인장께서 백골부대원들과 나누던 끈끈한 정을 잊지 못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찾아가시면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농가 맛집 베스트 9 대망의 1위는 강원도 강릉의 서지 초갓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지 초갓들의 별미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300년 종갓댁에서 나오는 일바라지 밥상입니다. 농번기와 농한기에 일꾼들에게 대접했던 일바라지 밥상. 당시 신분상으로는 아랫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농사짓는 수고로움,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던 종갓집의 정성이 가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 모밥은요, 모내기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나무 그늘 아래 차려졌던 순박한 밥상입니다. 일꾼들 몸에 붓기를 빼주는 팥밥과 미역국, 마늘잎에 쪄낸 꽁치, 포식회, 쇠미역 튀각, 두부찜 등으로 꾸며져 있죠. 드넓은 논에서 일을 하던 총부들이 잠시 쉬며 둘러앉아 막걸리 한 잔 나누는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 고향, 우리 농촌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그립고 정겨운 풍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또 다른 메뉴는요, 질상. 모내기가 끝난 후 질 먹는 날이라고 잔치를 열어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닭과 도라지를 푹 끓여 한 사발 내놓는데 이것은 질꾼들의 원기를 북돋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모를 내고 남은 벽시로 가루를 내어 호박고지와 감고지, 팥, 콩, 쑥을 넣고 시루에 쪄낸 씨종지떡이 추가가 됩니다. 정말 잔치다운 잔치가 됐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온다는 송죽 두견주가 밥상에 더해집니다. 백숙에 씨종지떡에 송죽 두견주까지, 이보다 더한 호사가 없겠죠? 송죽 두견주를 잘 모르신다고요? 네, 이 술은요, 댄잎과 솔잎 등 5가지 곡식을 섞어 이렇게 빚은 약주를 마실 때 진달래 꽃잎을 띄어 마신다고 해서 송죽 두견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신선이 따로 없겠죠? 진달래 꽃잎 딱 띄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농가의 식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가득한 기름지고 화려하고 그런 빛깔이 아니라 순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밥상을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먹거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기진 가슴과 배를 함께 채워주는 그런 농가 맛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생민의 농담 두 번째 시간, 농가 맛집 베스트 9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막 농가 맛집으로 출발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농가 맛집은요, 그날 채취한 농산물로 상차림을 하기 때문에 2, 3일 전에 전화 예약을 한 후에 당일 출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정성스럽고 준비된 맛을 보실 수 있겠죠? 고향의 맛, 전통의 맛, 어머님의 맛, 우리 농가 맛집이 더욱 살맛 나기를 바라며 김생민의 농담 9,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